환율이 1,500원, 1,600원이 되면 과연 내 삶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소중한 1억 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오르면 그 돈의 실질 가치는 7천만 원으로 쪼그라듭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3천만 원이 공중으로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과거 1997년 12월 23일을 기억하십니까? 환율이 무려 1,900원을 돌파했던 악몽 같은 날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고 다들 울부짖었지만 누군가는 웃었습니다. 그들은 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 그리고 미리 준비한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 생존 비법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만 가난해집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으시죠? 설마 한국이 망하겠어? 설마 거기까지 가겠어? 하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갈 수 있는 이유가 너무 명확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찍었다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돈을 많이 찍으면 왜 내 돈 가치가 떨어질까요? 어려운 경제용어 다 빼고 아주 쉽게 빵집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맛있는 빵집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빵집 사장님은 매일 딱 빵을 100개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빵을 사려는 손님은 매일 200명이 줄을 섭니다. 그럼 빵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비싸지겠죠? 서로 사려고 난리니까 1,000원 하던 빵이 2,000원, 3,000원이 됩니다. 이게 바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오른다는 기본 원리입니다. 그럼 이제 반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빵집 사장님이 기분이 좋아서 빵을 1,000개 만들었어요. 그런데 손님은 여전히 200명밖에 안 와요. 빵이 남아돌겠죠? 그럼 빵 가격은 폭락합니다. 떨이로라도 팔아야 하니까요. 3,000원 하던 빵이 1,000원, 아니 500원으로 떨어집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 즉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빵집 이야기를 우리나라 돈, 원화에 대입해 봅시다. 한국이라는 시장에 돈이 1조 원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사람들은 그 돈을 주고받으며 물건을 사고 팔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은행이 돈을 200조 원 더 찍어냈습니다. 이제 시장에 풀린 돈은 1,200조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은 그대로예요. 빵도, 집도, 자동차도 그대로입니다. 돈이라는 종이 조각만 200조 원이나 늘어난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빵집이랑 똑같습니다. 돈이 흔해졌으니까 돈의 가치가 똥값이 되는 겁니다. 원래 1,000원이면 샀던 빵을 이제는 1,200원 줘야 살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졌으니 사람들이 더 비싼 값을 부를 수 있거든요. 원래 10,000원 하던 치킨이 12,000원이 됩니다. 원래 30만 원 하던 옷이 36만 원이 됩니다. 원래 5억 원 하던 아파트가 6억 원이 됩니다. 사람들은 집값이 올랐다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집값이 오른 게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어서 더 많은 돈을 줘야 집을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고 물가 상승의 진짜 정체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짐바브웨라는 나라 아시죠? 2008년에 짐바브웨 정부가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냈습니다. 그랬더니 빵 하나 사는데 1,000억 짐바브웨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1,000억 원이 아닙니다. 빵 하나에 1,000억 달러입니다. 화장지가 돈보다 비싸서 돈으로 똥을 닦는 게 더 쌌습니다. 결국 그 나라 돈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경제는 박살이 났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짐바브웨처럼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돈을 풀면 돈 가치는 떨어집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은 미친 듯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문가들이 계속 경고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이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요.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기업들이 달러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을 보세요. 이 회사들은 물건을 수출하고 달러를 벌어옵니다. 예전에는 달러를 받으면 바로 은행 가서 원화로 바꿨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공장도 돌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와도 원화로 바꾸지 않고 꽉 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도 슬픕니다. 대한민국 돈인 원화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어봤자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한데 왜 바꾸겠습니까? 시장에 달러가 안 나오니 달러는 더 귀해지고 환율은 더 오릅니다. 자,
원인이 무엇인지는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생존 자산 두 가지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생존 자산은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선생님, 달러도 결국 종이 쪼가리 아닙니까? 미국도 돈 찍잖아요. 맞습니다. 달러도 종이고 미국도 돈을 엄청 찍어냅니다. 하지만 이 종이는 다른 종이와 차원이 다릅니다. 달러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생존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화재보험 드셨죠? 내 집에 불이 날 것 같아서 보험을 드셨나요? 아닙니다. 불이 안 날 것 같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날까봐 드는 겁니다. 달러도 똑같습니다. 원화가 폭락할까봐 드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화재보험과 달러보험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불이 안 나면 보험료를 다 날리게 됩니다. 하지만 달러보험은 불이 안 나도 수익을 줍니다.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으로 돈을 벌게 해주니까요. 세상에 보험료도 안 날리고 돈까지 벌어주는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의 원달러 상황을 타이타닉호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원화는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유를 부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내 발목까지밖에 물이 안 찼어. 배가 이렇게 큰데 설마 침몰하겠어?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가 완전히 기울기 전에 구명보트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 구명보트의 이름이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아직 침몰 안 했는데 왜 벌써 난리야? 라고 묻지 마세요. 배가 완전히 침몰하고 나면 구명보트는 이미 동나고 없습니다. 환율이 1900원 갈 때까지 기다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는 달러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은행 앞에 줄이 수백 미터는 늘어서 있을 테니까요. 지금이 바로 아무도 줄 서지 않을 때 구명보트를 탈 타이밍입니다. 그럼 달러는 도대체 어떻게 사야 잘 샀다고 소문이 날까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은행 외화 예금입니다. 가장 쉽습니다. 동네 은행 가서 외화 통장 만들어주세요 하면 10분이면 됩니다. 장점은 정말 간편하고 안전하다는 겁니다. 단점은 환전 수수료를 좀 뗀다는 건데 보험료라고 생각하면 쌉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 어르신들에게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달러 ETF입니다. 주식 계좌가 있는 분들은 이게 훨씬 편하고 유리합니다. 증권 앱 켜고 미국 달러 선물 같은 걸 검색해서 사면 됩니다. 주식처럼 클릭 한 번이면 사고 팔 수 있어서 정말 편합니다. 장점은 수수료가 은행보다 훨씬 싸다는 겁니다. 단점은 실제 달러 지폐를 주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환율이 오르면 매수익도 똑같이 오르니 효과는 같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제가 가장 추천하는 미국 주식입니다. 이건 일석이조, 꽉 먹고 알 먹고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달러로 미국의 애플주 주식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달러 가치가 올랐으니 원화로 바꿀 때 돈을 디다. 둘째, 애플 주가가 오르면 주식 수익도 챙깁니다. 환율에서도 벌고 주식에서도 버는 더블 수익 구조입니다. 물론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 아니냐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보다는 S&P 500 같은 지수를 사세요.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하면 망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내 자산의 얼마를 달러로 바꿔야 할까요? 제 원칙은 아주 명확합니다. 자산의 40에서 50%입니다. 1억 원이 있다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달러여야 합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잖아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럼 제가 되물어 보겠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그건 한국 경제가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원화 가치가 강해졌으니 여러분 월급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나라 경제가 좋으면 다행인 거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추세를 보세요.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오를 확률이 높을까요? 지금 1470원인데 기다리면 1300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70원 이득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1500원, 1600원으로 튀어버리면요. 그때는 200원, 300원 손해를 보게 됩니다. 70원 먹으려고 기다리다가 300원 잃는 도박을 하시겠습니까? 확률적으로 지금 사는 게 무조건 유리한 싸움입니다. 게다가 환율이 1500원을 뚫고 올라가면 그때는 패닉입니다. 하루에 50원, 100원씩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심리적인 안정감도 엄청납니다. 뉴스에서 환율 폭등, 경제 위기 떠들어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남들은 불안에 떨 때 나는 자산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진정한 보험의 가치입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에서 해방되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자, 달러로 1차 방어막을 쳤다면 이제 2차 방어막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생존 자산은 바로 금입니다. 아니 선생님, 금은 옛날 사람들이나 모으는 거 아닙니까? 요즘 비트코인도 있는데 누가 촌스럽게 금을 사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누가 금을 제일 많이 사는지 아십니까? 바로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입니다. 그 똑똑한 엘리트들이 모인 중앙은행이 금을 미친 듯이 사모으고 있습니다. 2023년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산 금이 무려 1000톤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024년에도 그 기록을 깼습니다. 중국이 1등이고 러시아가 2등, 인도가 3등입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 꼴보기 싫어하고 달러 시스템에서 벗어나고 싶은 나라들입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달러를 버리고 금을 선택했을까요? 금은 그 어느 나라의 돈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미국이 맘대로 찍고 원화는 한국이 맘대로 찍습니다. 하지만 금은 신이 만든 자연물이라 인간이 마음대로 못 찍어냅니다. 5000년 전 고대 이집트 시대를 한번 가볼까요? 그때 금 1g이면 맛있는 빵 100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도 금 1g이면 빵 100개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금 1g 시세가 15만 원 정도 합니다. 요즘 빵값 비싸니까 대충 계산해도 빵 100개 살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5000년이 지났는데 구매력이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금이 가진 진짜 힘, 가치 보존의 능력입니다. 원화는 5000년 전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100년 전의 원화 가치와 지금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0년 전만 비교해도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확 줄었습니다. 하지만 금은 5000년이 지나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러가 원화 폭락을 막아주는 1차 방어선이라면 금은 경제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막아주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미국이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달러마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종이돈을 아무도 믿지 않게 될 겁니다. 그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은 반토막이 났고 부동산도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금 가격은 오히려 50% 넘게 올랐습니다. 세상이 망할 것 같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금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럼 금은 도대체 어떻게 사야 호구 소리를 안 들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장단점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종로 금은방 가서 실물금을 사는 겁니다. 금 골드바나 금 두꺼비를 사서 집에 모셔두는 거죠. 장점은 내 손에 진짜 금이 있으니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단점은 살 때 부가가치세 10%를 무조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도둑 뜯을까봐 불안해서 잠을 못 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에게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은행에서 금 통장을 만드는 겁니다. 돈을 넣으면 그 시세만큼 금무게로 통장에 찍어줍니다. 실물금을 집에 보관할 필요가 없으니 도난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망하면 내 금도 같이 날아갈 위험이 아주 조금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강하게 추천하는 금 ETF입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금펀드를 주식처럼 사는 겁니다. 수수료가 가장 싸고 클릭 한 번이면 1초 만에 팔 수 있습니다. 보관 걱정도 없고 세금 걱정도 덜하니 이게 제일 합리적입니다. 그럼 금은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편할까요?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면 충분합니다. 1억 원이 있으면 1000만 원 정도는 금으로 묻어두세요. 금은 단타 쳐서 돈 버는 수단이 절대 아닙니다. 최소 5년, 10년 묵혀두는 김장김치 같은 겁니다. 10년 뒤에 금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제가 목숨 걸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10년 뒤에도 금은 여전히 금으로서 가치를 지킬 겁니다. 하지만 10년 뒤의 원화는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달러와 금으로 방패를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위기가 코앞까지 왔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5가지 신호등만 매주 체크하면 절대 망할 일 없습니다. 첫째, 국채금리를 체온계처럼 확인하세요. 나라가 돈을 빌릴 때 주는 이자가 국채금리입니다. 이게 3.5%를 넘어가면 미열이 있는 겁니다. 4%를 넘어가면 응급실 가야 할 만큼 위험한 상태입니다. 둘째, 환율의 속도를 보세요. 높이보다 속도가 무섭습니다. 환율이 일주일 만에 50원, 70원씩 뛴다면 경고등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서 도망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때는 멍하니 있지 말고
빨리 달러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셋째, 장바구니 물가입니다. 뉴스보다 여러분의 감이 정확합니다. 마트 갔는데 라면값, 계란값이 지난달보다 너무 올랐나요? 그건 돈의 가치가 그만큼 빨리 녹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손해라는 신호니 실물 자산으로 옮겨야 합니다. 넷째, 부동산 거래량이 뚝 끊기는지 보세요. 집값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거래가 실종되는 겁니다. 사려는 사람이 아예 없다는 건 폭락의 전조 증상입니다. 강남 아파트 거래가 멈추면 그때는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째, 은행 연체율입니다. 돈 빌려간 사람들이 이자를 못 내기 시작하면 은행이 위험해집니다. 뉴스를 보다가 자영업자 연체율 역대 최고 이런 말이 나오나요? 그건 경제의 약한 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이렌 소리입니다. 자, 오늘 정말 무겁고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7년 IMF 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달러를 사모은 사람입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더 잘하실 겁니다. 준비 안 한 사람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고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준비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이건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으르냐 부지런하냐, 준비하느냐 방치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경제 전문가들, 한국은행, 골드만삭스가 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오고 있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유익하네 하고 그냥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고 딱 두 가지만 실행하세요. 첫째, 증권 계좌나 외화 통장이 없으면 지금 당장 만드세요. 둘째, 여유 자금의 딱 30%만 오늘 환전하세요. 내일 하겠다고요? 내일 되면 환율이 또 올라 있을지 모릅니다. 은행 앞에 줄 서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공부하고 준비해서 지켜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위기 탈출 방법을 들고 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